대사가 앞두고 있다면 지금 테슬라가 천슬라를 찍었을 때가 매도 시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적정 주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천슬라가 2000슬라, 슬라가 될 때까지 기다릴 만한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한 뒤로 세상은 바뀌었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던 한 가장의 삶도 극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께는 이미 유명한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 채널을 운영하시는 최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주은 채널에서 뵙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방문해 주셔서 더욱더 반갑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요즘 많은데요. 미주은 최철 대표님 다들 성함 한번 들어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 한국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아직 대표님을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미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원래 호텔리어 출신이고요. 한 23년 정도 호텔계에 몸을 담고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던 호텔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던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샐러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수입이 줄고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하나 새롭게 좀 개설을 해야겠다. 마침 주식 투자를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만든 게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구독자분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호텔 영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총지배인으로서의 원래 포지션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두 번째 포지션을 둘 다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투잡을 갖고 있었죠. 3시간씩 주무시면서 좀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1년 동안 지내다가요. 지난 9월 달에 좀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리어로서의 그 커리어를 마감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유튜브 채널에 좀 전념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문 유튜버가 된 지는 1개월 된 새내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최근 몇 년간 또 저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 일명 파이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15년 안에 33억을 만들어서 은퇴하기, 이 목표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부터 저희가 시작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제가 집필한 첫 번째 책에 보시면 33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 그렇게 제가 원래 좀 목표를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33억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파이어를 실현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한 3년 반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길을 걷다 보면요. 부동산에 있는 광고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웬만한 그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억짜리 집에 거주를 하실 만큼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중에 한 5억 정도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역사적으로 과거 20년, 과거 30년, 과거 5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억 정도의 그 투자 자금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매년 우리가 5천만 원씩 쓴다 해도 10%밖에 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 원금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이어라는 목표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사실 그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매월 이제 첫 번째 일요일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서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업데이트 사항을 적어왔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유동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요. 총 자산의 규모는 3억 2,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투자 금액을 보니까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20% 정도가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환율도 굉장히 좀 강한 추세에 있어서 원화로 바꿔보니까 34%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지금 1년 반 정도 걸쳐서 만들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이렇게 3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올해 7월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을 보고서를 보니까요. 의외로 이제 40대 초반 대한민국 평균적인 가구 소득이 이제 5에서 8분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초반대 정도 되시고 무주택자분들이 한 44%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이제 생각하면 있으셔서도 손실 감수 의향이 원금 보전 내지는 마이너스 5% 미만이 절반 이상을 이제 차지를 하셨고 투자 1순위로는 국내 주식을 고려하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출간하신 이 신간서적, 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존 투자편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베팅하라라고 강조하셨는데 40, 50대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아직도 70% 넘게 국내 주식을 선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고 좀 사명감을 느끼고요.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주식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미국 주식에 좀 어떻게 보면 올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총 3회의 산업혁명이 있었죠.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1차부터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이미 마무리되고 나서야 우리가 역사책이나 경제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발견을 한 산업혁명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자율주행이 어떻고, 클라우드가 어떻고, 뭐 메타버스가 어떻고. 사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키워드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처럼 이미 조금 진척된 부분도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보틱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 실생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상당히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되는 지역은 어디고 그러한 지역에 어떠한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많은 부를 창출할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적인 파만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신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고 지금 당장 또는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총 27개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유달리 또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존에 대해서는 유아독종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묶어주셨고 대표님이 공개해주신 포트폴리오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존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 그 투자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었는데요. 오늘부로 테슬라가 1위입니다. 예. 어제 이제 너무나 많이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중 1위가 테슬라로 바뀌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호텔리어 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하고 많은 일을 했던 부서가 어디냐면 레비뉴 매니저라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레비뉴 매니저라는 직책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출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직인데 매출을 그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기능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미래를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이런 포지션에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향은 내가 직접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으니까 좀 일이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서로 옮긴다 그래서 판촉부장으로 좀 옮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판촉 부장은 이제 젊었을 때 현장에서 영업이나 세일즈 위주가 성격이 강할 거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레베뉴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뭔가 세련돼 보이고 왠지 책상에 많이 앉아서 근무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호텔업을 잘 모르긴 하지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숫자랑 싸움을 많이 하죠. 하루 종일 이제 숫자 노름을 하는 직책이었는데 저는 원래 수치 분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 자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단지 하나 아쉬웠던 게 있다면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머무른다는 그 한계성에 조금 이제 염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빵 주식 중에 뭐 대부분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아니면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그 투자를 하면서 느껴지는 좀 감흥이랄까? 좀 어떻게 보면 흥분감이 느껴지면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25년이죠. 지금 데뷔한 지 25년이나 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꾸준히 성장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률이요. 지금 지난 25년 동안 어느 기간을 떼어서 10년을 봐도 평균 성장률이 25%입니다. 성장을 결코 멈추지 않는 규모가 큰 성장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기업도 있구나. 왜냐하면 웬만큼 성장을 하고 나면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안주하기 나름인데 이런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야인 클라우드로 진출해서 결국은 또 1등이 됐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을 때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들이 개척해낼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홈이 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은 또 1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즘 파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마존이 생각보다 이제 작년 7월 이후로 주가 자체는 1년만 놓고 보자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 3대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세 가지 종목을 꼽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이 또 클라우드 점유율 자체만 놓고 보자면 2018년, 19년도 이후로 30% 초반대에서 좀 다분히 정체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점유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모두 사실 투자하신 투자자로서 클라우드 시장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돌려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성공이라는 게 인간의 그 개인적인 성공도 있지만 기업도 사실 우리가 성공할 걸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성공을 할까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과연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이 성공의 잣대에 맞아 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이 됐거나 아니면 기업이 됐거나 단체가 됐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빠른 지름길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라는 기업은 사실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비해서 그 출발이 늦었습니다. 사실 네이버보다도 늦게 출범한 기업이 유튜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엄청난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결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지금부터 그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광고 수입을 크리에이터들과 나누겠다. 그때는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없을 때였잖아요. 사실 그냥 내가 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을 반반씩 나누는 거죠. 반반이라 그래도 오히려 사실 55%니까 조금을 더 줍니다. 크리에이터가 55%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45%의 광고 수입을 유튜브가 가져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윈윈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로 모여드는 거고 그들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구글 그리고 유튜브는 자연적으로 그들의 그 성장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글이라든지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AWS, 1위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를 창출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그 말씀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만들어낸 기업들은 뭐 줌이라든지 클라우드플레어라든지 넷플릭스, 쇼피파이, 스퀘어 뭐 이런 기업들이요. 사실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절대 등장하지도 못했던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다른 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면서 그들의 성공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클라우드의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덧붙여서 제가 하나의 커다란 성공 스토리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아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요. 20년 전에 이제 상장을 한 주가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그 성장률이요. 무려 53,000%입니다. 53,000%. 예. 와.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53억으로 늘어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우리가 사놓은 비디오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DVD 플레이어에 이제 CD나 DVD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놓고 감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조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바꿔놨죠. 모든 영화를 다 클라우드 상으로 옮겨놓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횟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냥 무한정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한 게 넷플릭스거든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그 인프라가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존재죠. 만약에 넷플릭스가 그 존재할 수도 없었던 거죠.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성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향후에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교육 서비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굉장히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2의 넷플릭스, 제3의 넷플릭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 역시도 그들의 성공과 함께 윈윈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넷플릭스를 수십 년 넘게 쌓아왔던 IP를 이용해서 역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제시된 적도 있었는데요. 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발표를 보니까 예상외로 디즈니 플러스의 그 구독자 증가율이 빨리 저조해지면서 역시 넷플릭스의 1위의 아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들었거든요. 디즈니 같은 주가는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런 디즈니 같은 주식은 어떤 시선으로 보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주식 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도 구독을 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훨씬 더 컨텐츠가 다양하고요. 그 퀄리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디즈니가 넷플릭스처럼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컨텐츠의 차이다. 시스템은 구축이 됐는데 얼마만큼 그 독자적인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기업의 성공이라든지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종목을 얘기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대표님 포트폴리오에서 2위 종목에서 1위 종목으로 치고 올라온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를 이제 기록한 역사적인 날을 맞아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해 주신 포트폴리오 평균 단가를 보니까 400불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천스라를 기록한 시점에서 적정 주가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의견이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적정 주가라는 것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6개월 이후에 아니면 뭐 1년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로 이제 비용이 발생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신차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딸이 결혼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가 앞두고 있다면 지금 테슬라가 천슬라를 찍었을 때가 매도 시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적정 주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테슬라를 팔아서 생활비를 할 정도로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천슬라를 이뤘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주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천슬라가 2천슬라 그리고 3천슬라가 될 때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고 기다릴 만한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격언 다시 한번 맞습니다. 새기고 가겠습니다.